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 혼술 3월 24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언론에서 말하는 사법 슈퍼위크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선고가 있었죠. 그리고 모레 이재명의 통합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면 이번 주 금요일 아니면 좀 늦어질 수도 있는데 일단 이번 주 금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선고가 나오는데 일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 탄핵 선고 결과가 가장 큰 관심이죠. 지금 한 세 가지 경우가 언론에 계속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인용, 그야말로 파면이죠. 파면되면은 조기 대선이 실시가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바로 들어갑니다. 조기 대선 전국에. 그렇지 않고 인용이나 각하가 되면은 인용은 기각이나 각하 죄송합니다. 인용은 바로 파면되는 것이고 기각이나 각하가 되면은 직무에 일단 복귀를 합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기각은 완전히 이 건이 없어져 버리는 것인데 각하는 잔불을 좀 남기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을 다시 탄핵안을 발의를 할 수가 있죠. 민주당 쪽에서. 그래서 그렇게 될 경우에 탄핵 전국 시즌2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각이든 각하든 어쨌든 직무 복귀를 하는 것은 같지만은 하나는 완전히 정리가 되는 것이고 기각은 각하는 잔불을 남겨서 또 다른 이 탄핵 정국이 조성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은 지금 모레 선거법 2심 선고가 나오지만은 그 전에 오늘, 내일, 모레 3일 연속 법원에 원래 가야 됩니다. 법원에 가야 되는데 오늘은 대장동 그 재판 민간인들 그 업자들 대장동 재판이 있죠. 이재명이 받는 대장동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 33부에서 대장동, 백현동, 유래신도시, 성남FC 후원금 의혹 이게 다 묶여가지고 받는 자기 재판이 있고 또 하나는 민간업자들 남욱, 김만배 이 사람들이 받는 재판이 있는데 거기에 원래 이재명이 정인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안 갔죠. 정인으로 안 간 이유가 뭐 국회 일정도 바쁘고 나는 대장동에 대해서 아는 것도 없고 이런 식으로 안 갔는데 그때 재판부가 다음 기회에도 안 오면은 가태료를 물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인데 그날이 오늘도 지금 10시 반인데 안 갔습니다. 안 가고 그 나중에 가태료를 물려주면 물려라 이거죠. 지금은 청막 당사 오늘부터 강화문에 청막 당사 쳐서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될 때까지 투쟁하겠다 이러고 있으니까는 그 정치 퍼포먼스를 하느라고 재판에 안 간 겁니다. 그래서 가태료 정도야 500만 원 정도 오면 물겠죠. 그리고 내일은 또 자기 대장동 재판이 있습니다. 여기도 아마 내일 갈지 안 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제1야당 대표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월, 화, 수 3일 연속 재판이 있는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가령 이재명이 수요일 날 선거법 2심에서 유죄가 나올 것은 확실하죠. 거의 형량은 조금 줄어들 수 있을지 모르는데 어쨌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텐데 그 상황에서 대법원까지 이제 남아있죠. 대법원까지 남아있는데 한 3개월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선거에서 이번 금요일이든 4월 초로 가든 그 선거에서 만약에 직무 이제 복귀를 하게 되면은 복귀를 하는데 기각이 되면은 모든 게 이제 없어져서 정상적으로 복귀하고 형사재판만 받으면 되는데 각하가 됐을 경우에 이것을 이재명이 또 어떻게 하든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각하된 것을 다시 불씨를 살리려고 하지 않겠느냐. 그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2심에서도 여전히 당선 무효형이 나오고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오고 대법원까지 한 3개월 남아있는 사이에 그 사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각하로 기각으로 직무에 복귀하면 그걸로 끝나지만은 각하가 돼서 직무에 복귀를 하면은 제2의 탄핵 정국을 조정하려고 할 것이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이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은 이 각하는 판단을 하지 않는 겁니다. 기각인지 인용인지 판단을 하지 않는 거죠.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가 됐다. 특히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발의할 때는 형법상 내란죄를 집어넣어서 그게 한 80%를 차지했는데 그게 탄핵을 빨리 앞당기기 위해서 민주당이 그걸 빼버렸죠. 자, 그래서 이것은 사기 탄핵이다 이런 말까지 나오는 상황이어서 헌재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면은 각하를 해버릴 가능성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절차적 정당성 문제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뭐 각종건의 협박에 의한 뭐 진술이라든가 홍장원의 그 오염된 메모 이런 것들도 다 따지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 지기현 부장판사가 윤석열 대통령 구속을 취소하면서 이 화두를 던진 절차적 정당성 문제가 대두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각하를 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각하는 인용이냐 기각이나 따지지 않고 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에 1사부 제2 한번 국회에서 의결된 사건은 다시 또 의결을 하지 못하는 건데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그런데 기각이 되면은 그게 적용이 돼서 다시 탄핵안을 발의 못하지만은 각하가 되면은 결론을 안 내렸기 때문에 다시 발의를 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각하로 일단 직무 복귀됐고 이재명은 사법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또 시즌 2 탄핵 정국 시즌 2를 만들려고 하겠죠. 자, 그렇게 되면은 또 국회에서 그러니까는 이 민주당이 탄핵안을 재발의하는 거죠. 거기서 이번에 논란이 된 뭐 내란죄 이런 것은 그 형법상의 내란죄 이건 빼고 또 발의를 해서 통과를 시키려고 할 텐데 그때 되면 또 3분의 2가 필요하죠. 그러면은 국민의힘이 108석이니까 그 중에서 8명 이상이 이탈을 하면은 이게 또 헌재로 갑니다. 물론 그때는 이번에 헌재에서 심리를 하고 있는 이것이 통과될 때는 그 한동훈 지도부였죠. 그래서 한동훈 쪽에 서 있는 12명 이상이 이탈을 해서 통과가 돼서 지금 헌재에 갔지만은 지금 한동훈은 사실상 뭐 정치적으로 영향력이 없죠. 현역 의원들에게. 그래서 108명이 버티면은 이게 가지 않을 수 있다. 헌재로 가지 않을 수 있다. 그 산술적으로는 그렇게 계산이 되지만은 또 여건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를 하게 되면은 이 여당 지도부도 새로 만들어야죠. 지금 비대위 체제니까. 그래서 당권 다툼 과정에서 또 이탈자가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108석이 무너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죠. 그런 변수들을 다 없애기 위해서는 이번 선거에서 각하보다는 기각적으로 확실히 결론을 내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마 헌법재판관들은 기각이나 인용을 하면은 어떤 역풍이 어떤 형식으로든 한쪽 진영에서 역풍이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마 각하 쪽으로 몰아갈 가능성이 있다. 본인들은 책임을 면하는 거죠. 헌법재판관 본인들은 책임을 면하고 특히 문형배와 이미선은 4월 18일 되면은 본인들의 헌법재판관 임기가 끝나기 때문에 그 임기 끝나기 전에 그냥 각하 처리를 하고 그 다음으로 넘기는 헌법재판소가 새로 구성되면 그 다음으로 넘기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다. 자, 그래서 만약에 그러면 이제 직무 복귀하는 건 똑같지만 잔불이 남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금 상황이 만약에 40역이 들어가지 않아서 6명을 못 채우고 있는 인용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라면은 지금 뭐 각하도 물론 대안으로 상정을 해놔야 되겠지만은 기각적으로 좀 여론을 형성하는 게 훨씬 나중을 위해서 낫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좀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7시 라이브 선거권의 정치쇼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